첫 번째 의제 연준 금리 인하 하는 또 동참할까? 두 번째 테마주 전성시대 4분기 핵심 테마는 그리고 2080선 돌파 시장 어디까지 갈까? 세 주제인데요. 한번 첫 번째 주제부터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금리 인하를 0.25% 네. 했죠. 네.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너무 강력했습니다. 이 배짱 없는 놈 막 이런 식으로 예. 와,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되나? 물론 영어기 때문에 예. 우리가 좀 느낌은 다르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넌 참 배짱이 없어. 배짱이 없어보다 아마 네. 속뜻으로 보면 더 심한 거의 욕에 가까운 그렇죠.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기사에는 깡이 없어. 뭐 이런 이렇게까지 표현을 그대로 좀 적나라하게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요. 이 참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일단 총체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좀 세부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렇죠, 총체적인 그렇죠. 평가 네. 말씀이죠. 네. 뭐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제가 3주 전부터 네. 금리 인하할까요, 동결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한 20번 정도 방송에서 받은 것 같은데 그때마다 동결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가 그래요. 이제 망신살이 뻗쳤죠. 이게 왜 근데 막리살인가요? 오늘 그럴 수 있죠. 금리에 대한 충분히. 의견에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. 매파적인 금리다라고 해서 25bp를 내렸지만 네. 다음번은 없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거의 동결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. 25bp 내린 데다가 상황 보고 더 내릴게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자의적인 해석이 지금 분분하거든요. 네. 근데 대표님의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 시장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. 이 음.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지 않은 거는 금리가 25bp 인하되는 순간에는 어제 밤 제가 꼴딱 새고 지켜봤는데 네. 좌우 기준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 내려갔었어요. 근데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시작되자마자 장이 회복이 돼가지고 강보합 상태로 끝났는데 뭐 보시기 나름이고 해석의 차이가 좀 있겠으나 파월 의장은 굉장히 운용의 묘를 살려서 발표를 했다. 마치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네. 속뜻을 보면 나는 트럼프의 의중을 조금은 반영을 한 거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실리도 챙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트럼프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건 내 마음에 내 양에 차지 않는다. 당연히 안 그렇죠? 차죠.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금리는 싫다 그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래요. 근데 이번에 금리 동결했으면은 네. 저는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아마 뭐 제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파월 의장 잘렸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요. 잘리지 않을 만큼만 딱 반응한 거죠. 애매하다. 이 정도 네. 느낌의. 그래요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죠. 우리 그렇습니다. 한은. 네, 한은이 중요하죠. 한은 또 과연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할지 네. 어떻게 일단 예측하시나요? 일단 뭐 하늘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오늘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요. 뭐 미국 시장이 전화위복을 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연속적인 상승. 오늘 뭐 10일째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. 9월 달엔 딱 하루 빼놓고 맨날 상승을 했으니까 요즘만 같아라. 이런 네, 느낌 그렇습니다. 있죠.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일단 시장이 그동안에 올랐던 한 2주간의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다가 이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한은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사인이 과연 나올 거냐 이게 10월이냐 11월이냐 이거 가지고선 또 이제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오늘 이주열 총재의 어떤 발언을 감안했을 때는 11월보다는 10월 달에 무게중심이 실릴 거고요. 네.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은 연준이거든요. 연준에서 금리 내려주면 그 다음에 우죽순으로 다른 나라들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서 전부 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가거나 양적 완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네. 이번에 미국에서 만약 동결이라는 사인이 나왔으면 한은에서 굉장히 난처할 뻔했어요. 근데 7월 달에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의 어떤 관련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려는 일단 둘째치고 네.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1%대 후반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뭐 미국은 경기 확장을 지키기 위한 금리 인하지만 우리는 경기 하방을 경계하기 위한 마지막 고루로서의 금리 인하가 한두 번 정도는 단행되어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딱 뭐 기준점을 마련을 해줬으니까 10월 16일 날 있는 금통위에서는
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100%에 가깝다 100%에 이렇게 가깝다.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시장 어떤 대응,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지 여쭤보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늘의 흐름 그대로긴 한데 네. 뭐 이따가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에 대한 부분도 약간 다룰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으나 사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분위기가 핫하게 더 올랐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한 2,100선, 코스닥 기준으로 650선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천장을 한번 맛보고서 약간 밀리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여기서 좀 주춤되다가 예, 미중 간의 협상 문제가 10월 한 초순 정도에 네. 또 결과를 드러낼 텐데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면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이 되는 장세가 연말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. 네. 그 중심 핵심점이 되는 모멘텀은 돈이다. 돈이 풀린다.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는 뭐 아주 일부 섹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우리나라 시장을 붐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요. 주식 쪽으로 많은 돈이 유입이 될 들어올 것이다. 수밖에 없습니다. 네.